아누루따라고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인데요. 아나율 존자라고 하면 더 친숙하죠. 한문으로는 아나율이고 그 인도 말로는 아누루따 존자님이에요. 천안제일이에요. 천안제일. 눈먼 수행자. 지난번에 얘기해줬죠. 눈은 멀었지만 그 생긴 거는 또 이렇게 꽃미남이시라고. 본래 석가족이 좀 다 잘생겼는가 봐요. 부처님도 잘생기고, 또 아난존자도 잘생기고. 부처님하고 다 사촌이니까 아누루따도 아나율 존자도 굉장히 잘생겼대요. 이런 일화가 있었대요. 아나율은 이 생에서는 결혼 안 했지만 전생에는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전생에 부인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전생의 부인이 어디 살고 있냐면 33천에 살고 있어요. 33천은 도리천이라고 해가지고 33개의 천상이 있고요. 그 천상의 가운데에 제석천이 이제 이렇게 천왕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하늘 세계 중에는 이제 이렇게 사천왕 다음에 도리천이라 할 수 있는데요. 33개라고 해서 도리란 말은 33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33천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도리천을 거기에 이제 33천 중에 한 세계의 천녀로 태어난 거야.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아나율 존자는 전생에 복이 많은 부인하고 같이 이렇게 그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천상에서 내려와 가지고 33천에 내려와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아나율 존자에게 다음 생에 자기랑 같이 살자고 33천에 태어날 원력을 세우세요. 33천에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비세요라고 그렇게 권했어요. 전 부인이. 그러자 아나율 존자가 무슨 소리 있냐? 아무리 천상이 좋다지만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다라고 그랬다. 먼 세월을 놓고 보면 천상도 무너져 내리고 또 내가 천상에 갔다 해도 언젠가는 또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런 항상하지 않은 곳에 무엇을 위해서 내가 태어날 거냐. 그리고 이쁜 여자 보고 거기 이쁜 여자가 많으니까 거기 와서 태어나라는 거예요. 예쁜 여자를 탐하는 사람은 모두 다 못된 놈이다. 이제 그렇게 꾸지람을 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쁜 여자를 탐하는 사람들은 다 도둑놈, 늑대지 뭐. 공감하나요? 안 공감하네요? 뭐 사람들 남자는 예쁜 여자를 여자는 멋있는 남자를 뭐 다 탐하는 것은 뭐 이렇게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별로 좋은 거 같지는 않아요. 그죠? 예쁜 여자를 탐하는 게.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진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아나율 존자처럼 천상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라는 그런 원력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 육도 윤회를 벗어나게 해주겠다. 라는 그런 원력으로 아나율 존자는 수행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미래의 천상에 태어난다라는 것과 사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거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난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나 그 다음 생에 천상에 가서 태어나겠다라는 말이나 같은 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스님 저 부자 되고 싶어요. 스님도 부자 되시고요. 저도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해야겠나요? 아나율존처럼 재물이란 건 무상한 것이니라. 재물을 탐하는 것은 다 나쁜 놈들이나. 하면서 그래. 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재물도 있어야 되고 이성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을 잊지 말자. 더 중요한 거. 재물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사랑하는 이성이라는 것도 생겼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고 뭐 이렇게 거기에 집착하고 애착할 필요가 없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이 생의 자식이잖아. 다음 생에는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다음 생에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생으로는 또 다른 회사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절에 도반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 이 생의 아들 딸이라 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이 생의 아들 딸이라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미워하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집착해서 내 인생을 아들 딸들에게 베팅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내 인생을 아들 딸들의 베팅을 해. 아들의 행복이 자기 행복인 걸로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우리 한 생만 생각하면 지금의 아들이겠지만 두 생, 세 생, 네 생, 다섯 생을 생각하면 그런 이제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계속 순환한다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멀리 떨어져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좀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모든 것에서 이렇게 내려놔질 수가 있어요.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제 보니까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이렇게 보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정치 비평을 그만두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둘 때도 이제 됐지. 목표가 이제 이렇게 목적했던 것을 이뤘잖아, 그죠? 이분이 이렇게 정치 비평을 하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또는 민주당 또는 이제 진보 계열 이쪽이 계속 언론 공격을 받는 것 같고 계속 왜곡된 이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그래 이제 이렇게 썰전에도 나갔고 또 알릴레오라는 걸 만들어서도 했고 그렇게 했어요. 그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만약에 이제 이 유시민 이사장이 그걸 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민주당은 사분오열됐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언론의 융단 폭격을 당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 이렇게 선거를 승리한 것도 어제 보면 유시민 이사장의 역할이 저는 한 30% 정도는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며칠 전에 이제 발언이 180석을 한다. 할 것 같다. 범 여건이. 그 말을 했다고 몇 사람이 떨어졌대. 이제 부산에 몇 사람하고 저 경기도 몇 사람이 민주당이 떨어졌다고 원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서운한 게 있으면 한 번 서운한 것을 더 생각하는 것은 참 나쁜 습관이에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선하게 만든 것은 어찌 보면 그 유시민 이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그 큰 거는 생각 안 하고 지금 내가 당장 불리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철이 들고 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이제 된 것도 보면 왜 이렇게 민주당이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거대 여당이 된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미통당이 너무 못한 거죠. 그런 말도 있다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복을 타고났다. 야당복을 타고났다. 반대로 또 이제 같은 말은 민주당은 야당복을 타고났다.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워낙 미통당이 못해버리니까 못해버리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냥 주가가 더 올라간다 이랬는데 이번에 선거에서 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리더가 그 공천을 하는데 잡음이 너무 많았어요. 공천을 하려면 공정하게 공천을 해서
공천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정한 공천이 이어지고 또 새로 영입해오는 사람이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 온 국민들이 야, 저 사람은 국회로 보내면 참 좋을 만한 사람이다. 온 국민들이 이렇게 공감할 만한, 그러니까 일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인 이런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라 온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영입을 했다면 그러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큰 아픔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큰 손해죠. 이렇게 이 당에서 좋은 인재를 뽑아서 이렇게 국회로 보내려고 했으면 그러면 많이 당선도 되고 좋은 인재가 국회에 가서 새로운 법을 만들 텐데 그런 것이 안타깝죠.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그 공천에 대한 잡음이 거의 없었어요. 이거는 이제 당 대표가 이제 꽉 잡고 이렇게 그 많은 당원들을 하고 그 많은 이제 의원들을 조절을 잘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단합된 우리 단체의 단합된 힘을 보여줬고, 이쪽 반대로 미통당은 단합하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고 잡음이 많았다고요. 결국은 이 선거도 그렇고 우리 일상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일상생활도 우리 황룡사는 황룡사 불자대로 서로 우리 새벽의 도반들은 잘 지낸다. 뭐 서로 기도 열심히 하고 잘 지낸다. 서로가 서로를 챙겨준다. 그러면 새벽에 나오는 게 기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서로 갈등해.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갈등해. 또 스님하고도 갈등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새벽에 나오기가 싫은 거야. 그러면 당연히 분열되고 세력은 폭 주저앉고 막 그러겠죠.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가정도 이제 이렇게 3인 식구, 4인 식구, 5인 식구, 5인 가구 이렇게 하더라도 서로 챙겨주고 서로가 화합이 잘 되면 그 가족은 똘똘 뭉쳐서 행복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런데 어떠한 이유가 어떻든 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황교안 전 대표죠. 이제는 이렇게 사표를 냈으니까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 사표를 개표하는 과정 중에 새벽에 사표하겠다고 사표를 내고 그만하겠다고 딱 던지면 어떡해요. 왜냐면 다른 때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다른 때 같으면.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국민들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 잘하면 나도 받을 수 있는데 국민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습해야 될 게 당 수습도 하고 이렇게 국회에 모여가지고 여당 야당 모여서 이제 마지막 임무를 다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황교안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상관이 뭐 거기 국회에 안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당 대표잖아. 그럼 당 대표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수습을 좀 하고 아름다운 퇴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팍 선언하고 툭 나와버리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한 대 얻어맞았다고 기분 나쁘다고 화내고 그냥 집에 들어가 버리면 어떡해. 깨져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정리 좀 하고 청소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를 하고. 청소는 누가 해요, 그걸. 청소. 그래서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니까 이번에 진 거예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상도 쪽으로 다 오게 되고요. 우리 경상도 지역의 당이잖아. 우리 미통당이 우리 당이잖아. 우리 당.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내가 미통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경상도 사람들은 그냥 미통당 뭐냐 보면 그냥 저절로 전부 다 국회의원들이 다 거의 95%가 다 저 경북은 이제 100%고 이쪽 울산만 해도 6명 중에 5명이 이제 미통당이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난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죠? 나는 대한민국 싫어해도 난 대한민국 사람인데 내가 미통당 싫어해도
미통당은 우리 경상도당이라고. 뭐 이번 선거 결과에 경북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그 미통당을 찍었다 하더라도 과거하고 참 다른 거는 그 비율이 옛날에는 10대 1이라면 아니 9대 1이라면 7대 3이라면 지금은 6대 4, 뭐 5.5대 4.5 이런 식으로 확 줄었어요. 울산만 해도 표가 이렇게 김기현 시장만 해도 6대 4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서로 이제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확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경상도에서는 그 문재인 참 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몰매 맞을 것 같아. 특히 연세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혼나요. 내가 스님 그렇지 않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나뿐만 아니고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들한테 뭐 지금 민주당 잘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근데 연세가 많으신 분도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물론 이 결과는 거의 뭐 100%다 미통당이지만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랑 확실히 달라요. 과거랑 확실히 달라서 6대 4 또는 5.5대 4.5 이런 식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격차가. 그렇다면 연세가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생각이 다르네? 라는 것을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무조건 옳다라고 경상도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잘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도록 하는 것은 결국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서로 이렇게 억압이거든요. 반대로 저쪽 가가지고 이 전라도도 마찬가지죠. 전라도 미통당 너무 잘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럼 거기도 몰매맞아. 거기서도 이건 건강한 사회가 아닌 거예요. 서로가 생각이 이렇게 공유되고 교류가 돼야 되거든요.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이 미통당 못해요 아니면 민주당 잘해요 이렇게 하면 그렇니? 뭘 잘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들을 줄도 알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그 경상도 지역이 이렇게 이제 되면서 참 그 걱정이 더 많아져요.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아도 동서 간의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전라도, 충청도 이쪽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경북은 이제 거의 슬럼화 돼가지고 경북은 아무것도 없어. 경북은 강원도보다 못하다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렇게 지도 중에 제일 한산한 데가 경상북도예요, 보면. 근데 이게 이제 또 정치랑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야,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못했다. 왜냐하면 자기네 그 도시의 대표잖아. 자기 도시의 대표가 자기 도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이뤄내지 못한 거잖아요. 우리는 국회에 보낼 사람을 우리 지역을 잘 발전을 시킬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가서 싸우라고 보내는 게 전사를 보낸 게 아니야. 전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장사 잘해서 우리 지역 좀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치인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그냥 여당이 하는 걸로 다 끌려다니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200석 가까이 되니까. 그러면 더더욱 우리 이쪽은 이렇게 좀 소외되는 지역이 되지 않겠나라는 걱정이 돼요. 이게 중요하고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분노할 게 아니라고. 우리 미통당이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할 게 아니라 좀 냉정히 생각해서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몰빵하는 것은 정말 이런 위험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선택한 길이잖아, 보면. 우리가 선택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제 소멸은 아니고 우리가 좀 이렇게 위기에 빠진 위기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먼 시간을 보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참 소외되는 건 별로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이 앞전에서도 우리가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올려 보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이번에도 똑똑한 사람을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걱정이 좀 많이 돼요. 그러면 민주당은 잘할까 못할까? 우리 그 미통당 지지자들은 못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아이 저놈들 빨리 무너져라, 빨리 4분의 1 되라, 당이 깨져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장을 저해하고 방해되는 거죠. 이게 상대가 밉다고 미워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같이 공멸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응원해야 돼. 제발 너희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그러면 나라를 정말 발전을 시켜줘라. 제발. 지금 싸울 때가 아니잖아.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때거든.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이제 과도기라고요. 지금 정책을 한번 잘못 쓰면 국가가 망해.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칼자루를 쥐었으니까 그러면 정말 고수다운 면모를 보여줘라 해서 이 정치 경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응원을 사실은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정치도 보면 서로 우리가 정치인들이 왜 정치를 하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서로 감정 싸움하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됐잖아요. 감정 싸움하다가 미통당이 좀 어리석어서 넘어진 거야. 이제 KO패를 당한 거죠. 좀 지혜롭게 싸웠어야 되는데 국민들의 뜻에 맞게 지혜롭게 싸웠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는 큰 손해죠. 가정에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우리 뭐 5인 가구, 4인 가구 했으면 부부가 서로 뭐 이렇게 티격태격 싸울 때도 있고 서로 행복해야 할 때도 있죠. 그러나 둘만의 감정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하고 자식들이 있잖아. 다 같이 연결돼 있잖아. 이렇게 부모가 서로 이제 부부가 같이 서로 짜증나고 화가 나고 밉다고 계속 티격대고 싸우다 보면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 집안이 부부가 서로 화합하면 4인 가구뿐만 아니라 더 넓게 보면 친척들까지 있잖아. 친척들까지 우리 가정으로 인해서 친척들까지 부근해져. 근데 그렇지 않고 부부가 티격태격 싸우고 뭐 이러면 우리 가정만 망하는 분열되는 게 아니라 친척들까지 다 분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왜 같이 살아가고 왜 같이 이렇게 가족이 된 날을 또 더 생각을 한다면 감정을 좀 내려놓고 볼 때마다 짜증나고 그렇다 하더라도 자꾸 마음 조정을 해야 돼요. 마음 제어를 해서 볼 때마다 짜증나지만 그래도 좋아. 짜증나지만 좋아. 자꾸 난 널 미워 이런 것보다도 난 머릿속에서는 자꾸 밉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난 널 사랑해 라고 자꾸 난 널 사랑해라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 난 모든 사람이 다 좋아.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사람이야 라고 옆에 있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내가 더 건강하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은 전쟁에 나갔을 때 총기구랑 똑같아요. 우리 사회 살아간다라는 게 이게 전쟁이잖아요, 보면.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부모, 자식, 배우자,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렇게 탱크거나 총이거나 방패거나 이러거든요. 그러니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등을 지게 되면 총을 잃은 거고 방어복을 잃은 거예요. 대포를 잃은 거야. 굉장히 큰 손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사회에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참 기분 나쁘다고 짜증난다고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내 맘에 들게 안 한다고 나한테 잘 안 해준다고 내 말은 안 듣고 다른 사람 말만 듣는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갈등하게 되면 커다란 큰 대포를 잃는 거랑 똑같죠.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회사에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근무를 할 때 근무 환경에서 부장님하고 사이가 부장 짜증나 아니면 같은 옆에 일하는 같은 직장 동료 짜증나 이렇게 짜증나는 건 속으로 그냥 짜증나고 겉으로는 화합을 해서 어떻게든 그 직장에서 직장의 성과를 내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절에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다녀도
절에 다니도 황룡사 잘 되면 좋잖아요. 나만 좋나요? 여러분들도 좋고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잖아. 종교라는 것은 이렇게 이치를 잘 모르는 사람은 종교를 뭐 하려고 가자, 필요 없지, 맨날 돈만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정신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게 종교이기 때문에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걸 초월할 수 있고 재물을 2배, 3배 만들 수 있고 나의 명예를 2배, 3배 만들 수 있는 게 종교기관이거든요. 종교 생활을 아주 잘하면 남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세상을 보는 눈을 더 크게 넓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종교 생활인데 이 절에 와가지고 삶의 지혜를 배워, 스님한테 좋은 말을 배워, 그리고 절에 도반들 보니까 뭐 마음이 다 넓어. 세상에 서로 갈등하는 게 없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와, 저 사람 보니까 존경스러워. 또 둘러보니까 옆에 저분도 너무 존경스러워. 와, 저분도 정말 존경스러워. 이러면 절에 갔다가 얼마나 큰 힘을 받아요. 굉장히 큰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불제자다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최소한 같이 사는 가족들한테 참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나는 우리 아버지 정말 존경스러워. 우리 어머니 정말 존경스러워. 이런 말은 들으면서 살아야 되잖아. 최소한 가족들한테는 존중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자식들한테 존경과 존중을 받으면 사회에서도 역시 절에 다니는 우리끼리 서로 존중해주면, 존경해주면, 그럼 역시 여러분들 다니는 뭐 계모임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요. 존경받으면서 사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해요. 제가 많이 행복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할지 존중할지 모르겠지만 그러시는 것 같아. 아주 이렇게 듣고 계시는 거 보면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늘 행복하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갈등해봐요. 늘 불행하다고요. 우리가 이제 눈앞의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치가 저렇게 망하는 거는 당장의 감정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당장의 감정이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좀 딛고 삭히고 그래도 웃고 또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뭘 하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더 발전은 나라를 위해 살자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정치도 잘 되는 한 것처럼 가족도 마찬가지고 절에 다니는 여러분들도 개인 간에 아니면 스님이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 생각하고 반대적인 말을 할 때도 있죠. 특히 정치 같은 거는 이제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고 그러더라도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스님은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옆 사람은 저렇게도 말하고 저렇게 또 행동하는구나. 우리 박종채 거사님 한 번씩 술 먹고 오시는데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안 오게 하는 못 오게 하라고 권유를 엄청 많이 받아요. 제가 그런 분이 어떻게 여기 오게 절에 이렇게 오냐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지 말라고 말할 수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도 다 받아주면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까지 외면하면 누가 이렇게 받아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들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말과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지켜보는 여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것이 화합을 일궈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불하세요.